네, 현재 시간 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네요. 0.38%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58%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과 이슈가 눈에 띌지 상황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상황실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동건 산업은행, 바로 HMM의 민영화 시동을 걸었어요.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지, 이 매각을 통해서 HMM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요? 일단 매각이라는 얘기는 M&A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에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인데 비싼 가격에 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비싸게 매각이 된다라면 그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큰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건 이제 대기업단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LX 그룹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H&M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에요. 오늘 주가가 올라와서 1조 8,800억 정도 되는데 네. 보유 현금이 12조예요. 오, 현금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을 이제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정부 관련돼서의 주식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쓸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매각이 된다면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에 팔리느냐, 몸값을 또 얼마나 받느냐, 또 그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본인님은 HMM을 급등 때 오늘 못 팔았다고 보유해야 되는지를 또 여쭤보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HMM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게 될지. 지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적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좋을 건 알고 있었고 더 좋아지기보다는 앞으로 좀 쇠퇴할 것이다라는 것도 시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여전히 실적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보냈을 때 H&M 같은 경우가 한 28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 비용을 책정한다고 해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250만 원, 네. 상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220만 원, 30만 원대까지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일 그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이제 그 항만 관련해서 적체 현상이 좀 완화가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재고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물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이런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큰 제품들 수출 물동량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근데 LG전자가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재고 자산이 1조 5천억이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동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금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대부분 나라가 최소 3%, 미국은 4%가 정도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이런 것은 또 이런 해운사들한테는 좀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장기 계약 운임이 최근에 가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내년에는 혹은 내후년으로 갈수록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진짜 작년, 재작년이 피크였죠. 그런 보다는 좀 실적이 좀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앞서 시청자분이 여쭤봤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내년에 장기 운임 협상도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드렸던 것처럼 산업은행의 매각에 따라서 HMM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던가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또 무궁무진하니까 네. 그 기대를 보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HMM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시죠. 저는 최근에 H&M뿐이 아니라 페너션도 주가가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벌크선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전을 깨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H&M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2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채가 많으냐? 부채도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22,000원에 매각될까요?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현재 이슈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네.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눌림목에서는 가능해 보이고 단기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HMM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 본인이 오늘 급등에 못 파셨다고 했는데 조금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백신을 안 맞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생산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맞으라고 했던 그 1차, 2차, 3차까지 맞았나요? 네. 또박또박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연락도 없고 받으란 말도 없고 뭐 받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예상보다 너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백신이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중국처럼 뭐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물 백신이든 뭐든 네. 이것만 맞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특히 이번에는 4차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를 맞든 모더나를 맞든 SK를 맞든 맞고 싶은 거 맞아라. 그 전에는 그래도 약간 이제 약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몇 살구는 뭐 화이자, 몇 살구는 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같아도 만약에 반강제적 백신 맞으라 그러면 화이자 거 맞을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수요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약간 신뢰성. 어쨌든 이 백신은 다른 백신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백신이라든지 오랫동안 어떤 검증된 백신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확인된 쪽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SK바이오스 쪽에서는 지금 그 변이 백신에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왕이면 신제품 맞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신제품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고 싶어하지 2년 전 기준으로 했었던 개발된 제품을 맞고 싶어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갈목한 성과긴 합니다만은 네. 뭐 시장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백신을 만든 것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너무나 유례 없이 예외적으로 더 그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타이밍이 좀 늦어버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썼으며 그로 인해서 벌어들였던 돈은 얼마였는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2천억 정도 사용했다고 해요. 2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2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 정부 보조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2천억 정도 비용이 발생했는데 처음 초도 물량이 1,000만 회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출하된 건 60만 회밖에. 100만 회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60만 회가 출하가 됐고 실제 접종이 이루어진 거는 10만 회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를 뭐 금액을 뭐 얼마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하기 좀 처참한 상황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요소는 아까 이제 백신의 어떤 그 후발자 성격도 있지만 지금 아무도 안 맞아요. 저도 3차까지는 맞았어요. 네. 뭐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방송국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4차는 맞아야 되나? 뭐 맞으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그렇죠. 이렇게 굳이 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세대, 20, 30, 40대 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좀 넘나? 그래서 그냥 낮은 접종률이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전환은 쉽지 않다. 오히려 지금 오늘 일동제약이 뭐 그게 영향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지금 긴급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곳곳에서 치료제 승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백신에 대한 어떤 감소는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좀 네. 부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판을 그래서 짜고 있어요. 이번에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중단을 했지만 앞서 독감 백신이라던가 mRNA 기술 확보, 생산 재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들 다시 또 시작하겠다, 여기에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말한 바 있었거든요. 이런 새 판을 짜면서 주가 분위기도 다시 새 판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네. 그때 우리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내년부터는 독감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외부 수주도 받겠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했죠. 하지만 그 효과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독감 내년 매출 얼마나 나올지, 또 신규 수주가 얼마나 나올지, 뭐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게 비싼 기업도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본다라면 일정 부분 좀 하락이 제한적이고, 어차피 이 백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가 큰 매출에 기여 못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엔 비중 축소가 맞다 생각하고 있고, 무리하게 신규 매수는 조금 흐름을 더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혀 비싼 가격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규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기에 반등 시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빈살만이 선택한 카카오 프렌즈. 선택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증시 씨가 덕분에 활기를 찾고 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의 대규모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뭐 카카오엔터 측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 안 해줘요. 이런 거 말 안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뭐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뉴스 나온 거라서. 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좀 공동 투자 형식으로 해서 카카오 엔터 관련해서 투자 가능성이 있다. 뭐 최대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라서, 원래 우리가 그 네옴시티 하면은 가장 우선시대에 있었던 엔터 기획사가 SM이었는데 갑자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도 그 월드컵 BTS가 개막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K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계속 커지면 커졌지 여기서 바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말이 엔터지, 이 회사가 여러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빈살만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살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잖아요. 하나는 독재자다 측면, 하나는 뭐 어찌됐든 그 지금 사우디를 좀 변화를 시키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운전도 하게끔 하고, 또 제 기억에 맞으면 60몇 년도인가 70몇 년도 이후에 없어졌던 극장도 다시 개봉해서 영화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쪽에 상당히 노력을 깨하고 있는 건 또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방한을 했었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 보시면은 그 NC소프트 2대 주주잖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나라 관련해서 엔터, 컨텐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게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오늘 카카오는 생각했던 걸 많이 못 오르지만 맞아요. 다른 그 엔터 컨텐츠 뭐 이게 중국 이슈도 조금 있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이 막 크게 네. 오른다던가 카카오와 무언가를 했던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데 사실 재료 소멸로 생각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딱 빈셀만 왕세제가 방한한다. 네. 그러면은 그날 막 난리치면서 전국 단타대회 열리고 재료 소멸로 볼 것이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서 네옴이라는 빈살만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은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게 생각보다 강하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옴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500조예요. 근데 네옴시티 하나가 거의 1000조에 육박합니다. 천문학적인 수준이네요. 그쵸. 네. 한 국가를 우크라이나 땅도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엄청 큰 땅이잖아요. 한 국가를 새로 세우는 돈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엔 건설만 움직였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확산되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네옴시대의 세계관이 확산된다 그럴까요? 통신, 뭐 문화, 컬처, 뭐 진짜 아예 도시 하나, 국가 하나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관련된 모든 뭐 얘기만 손만 대면 다 네옴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건설 관련된 거,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이후에 뚜렷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쪽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얼마나 이제 실제 수주로 갈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네옴시티라는 게 좀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계속 있거든요. 뭐 더 라인 같은 경우도 맞아요. 롯데타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일렬로 170km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것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수주팀에 속한 SM이 있고요. 사우디 문화부와 문화적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CJ ENM이 있다고요. 네. 제가 이건 차마 외우지 못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우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독 우리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컨텐츠죠. 엔터 이쪽에서는 네. 뭐 사실 상대되는 곳이 없지 않을 그렇죠. 정도잖아요.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엔터 쪽을 네옴의 최대 수혜주로 봐도 괜찮은 건지 오늘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수혜주로 미디어 엔터가 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주시죠. 저는 엔터주들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찌되었던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리스크가 있죠. 무슨 리스크냐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리스크들. 하지만 엔터사들은 그런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앨범 하나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오래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도 본다면 엔터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대장주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SM이라든지 CJ ENM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슈몰이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관심 종목으로는 JYP 엔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카카오그룹주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잘 흥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추가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